안녕하세요. 아보카도 오피셜인 장도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얘기. 요즘 가장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 전세 사기의 유형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가 워낙 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난번에 제가 등기부등본 보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토대로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도 어떤 형태로 지금 유형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래도 간략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법률적인 지식을 토대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건 제 프로필이에요. 그 시기와 때에 따라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 많이 수행하고 있고요. 참고로 최근에 이제 프로필 사진 바꿔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피해 사례가 임차인일 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 어떤 피해 사례들이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전세 사기, 역전세, 깡통 전세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전세 사기부터 보겠습니다. 전세금을 받고 그냥 집주인이 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사기성이 짙은 계약이죠.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은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왜냐면 이 건물의 적정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 측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건축주가 이제 이걸 짓고 나서 분양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면서 그냥 명의만 빌리는 거죠. 판매 형식을 취합니다. 뭐 2억에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세는 2억 2천에 계약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면은, 오히려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 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거래 내역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은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매매가보다 전세 가격이 높거나, 혹은 전세 매매가가 2억인데 전세도 거의 비슷하게 받았는데 뭐 금액에 뭐 다액 여부와 상관없이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 사기성이 짙죠. 그래서 뭐 이런 매매 가격이라든지 이 사람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계약사 시 임대차 혹은 전세 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다면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기죄에 해당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뭐랄까요? 이 돈을 반환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뭐 사기죄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반환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역전세입니다. 역전세. 역전세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거래 가액이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뭐 추세도 있는데, 일단은 올 초에 이런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집에 전세금 2억을 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보통 거래 간행은, 내가 거래 기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가게 되면 집주인이 뭐라고 하나요? 보증금은 새로 들어올 사람한테 받아서 돌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쭉쭉쭉쭉. 2억이 아니라 뭐 1억 5천, 1억에 지금 주변부 같은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1억밖에 못 준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주인이 마련해야죠. 돈이 없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본인이 신용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마련하지 못하면은 집이 경매에 날아가거나 아니면 급매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전세계약이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전세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죠. 세 번째 깡통 전세입니다. 비슷한 거죠. 매매 가액이랑 전세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일종의 이제 갭 투자가 이제 성행할 수 있죠. 매매 가격이 2억인데 전세가 1억 9천이다. 그럼 실제 집주인은 1,000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역전세라든지 그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내가 2억의 집을 샀는데 전세는 1억 9천인데 1년 지나서 집 가격이 1억밖에 안 돼요. 그럼 난 이 집을 팔아도 1억밖에 못 받아요. 근데 전세 세입자한테는 1억 9천을 돌려줘야 돼요. 그럼 이 집을 경매하더라도 1억 9천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임차인한테 피해가 생기는 깡통 전세.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맞물려서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렸던 등기부 등본 보는 법 포함해서 어떻게 이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법률적 지식을 익히면서 문제가 없는 곳에 가서 잘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를 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피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집값이 5억인데 임대인 돈 1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2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2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총 5억 중에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2억, 전세금 2억, 4억이 지금 임대인 돈이 아닌 거죠. 80%가 임대인 돈이 아니라 임대인 돈은 1억밖에 없어요.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주식이라고 봐야겠죠. 주택이라고 봐야겠죠. A입니다. A. 볼 것도 없어요. B를 한번 볼까요? 임대인 돈 2억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대출금 5천 받았어요. 내 보증금 2억. 난 전세금 2억 냈는데 이거 빼면은 2억 5천. 임대인 돈이 그럼 이건 2억 5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5기 같은데. 그러면 이 내가 낸 전세금 2억이랑 임대인 대출금 5천 합치면은 2억 5천이고 나머지 2억 5천은 이제 집주인 본인 돈이죠. 아까보단 깡통 전세 위험이 적죠. 그래서 해결책은 깡통 주택을 거르는 방법. 그 제가 1편에서 근저당이 이제 을구 등기부 등본에 을구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데 근저당을 통해서 이 주식에 이 건물의 근저당이 얼마나 빌린 돈이 얼마나 있는지 집주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은 전세보증보험 많이 가입들 하시죠. 이거는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서 그 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돌려받게 되고 그 허그라고 하죠. 그 허그가 집주인한테 나중에 추후 구상권 행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에 빠지더라도 돈을 받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방어할 방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전세 사기의 어떤 신종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은행입니다. 왜 은행이 피해자가 됐느냐? 여기는 이 사람들이 다 짜고 허위 계약을 해요. 허위 임대인, 임대인 브로커, 허위 임차인, 허위 임차인 브로커, 총책. 이 총책이 이제 브로커를 모으고 브로커가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집 있는 사람을 모으겠죠.
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모집하고 임차인들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싸게 이제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무실에서 전세 계약을 작성해요. 그리고 이 서류 가지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합니다. 대략 한 1억 정도 실행하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면 은행은 정상적으로 서류가 발행됐고 임대인과 임차인도 계약서를 썼고 여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도 EPI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1억 원을 실행을 합니다. 이 돈은 누구한테 가요? 임대인한테 갑니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보증금 반환 요청하는 거예요. 임차인. 아, 죄송합니다. 저 여기 안 들어갈래요. 계약해 주세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돈을 다시 반환을 해요. 그러면은 그 반환받은 돈을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이 지금 끝났잖아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도 실행된 게 다시 취소가 돼야겠죠. 근데 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1억 실행된 금액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어요. 처음부터 정해진 퍼센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죠. 브로커, 총책, 임차인 브로커 5명이 1억 원을 다 나눠 갔습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전세자금 대출 기간이 끝나고 은행이 이제 반환 요청을 하죠. 기간 끝났으니까 반환하세요. 그런데 이미 5명이 다 나눠 먹어서 반환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이 피해자가 됩니다. 더 슬픈 거는 그 전세자금 대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피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보통 전세자금 대출 실행하면은 그 계약 기간 2년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허위 임차인이 그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으면은 정상적인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면 허위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이상한 계약을 체결하느냐? 허위 임차인으로 이 허위 임차인 브로커의 손을 잡는 사람들은 신용 등급이 낮아서 일반적인 어떤 뭐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처럼 이렇게 계약서를 쓰면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대신에 우리도 수수료 좀 줘야 돼.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1억 실행하면은 임차인이 이걸 다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미 5명이 다 나눠가지고 수중에 있는 돈도 얼마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돈을 어느 정도 급전을 만질 수 있는 사정에 있는 임차인이라면은 더더욱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도 나쁘죠.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자격을 대여해 준 거잖아요. 은행이 속을 수 있게끔. 이 사람들도 대필료를 따로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총 이 6명, 전세 사기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 모두들 형사 재판을 받습니다. 요즘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허위 임차인 브로커의 유혹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도 이런 사건들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되게 마음이 아파요. 특히 이제 브로커들이 주변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임대인도 꼬시고 임차인도 꼬셔서 이제 수수료를 받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니까 특히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어떤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절대 이런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실수가 큰 인생을 사는데 큰 발목을 잡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 사기 유형과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함께 이 영상까지 함께 시청하시면은 여러 가지 그 전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게 문제되는지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유용한 주제를 준비해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보카도 오피셜의 장두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